결명자가 눈에 좋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딱 거기까지만 눈에 좋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명자가 눈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어쩌면 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결명자를 무엇과 같이 어떻게 드시느냐는 겁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건강한 동행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결명자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결명자는 냄새만 딱 맡아도 뭔가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고 몸에 있는 온갖 그런 나쁜 물질들이 깨끗하게 걸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결명자가 그런 효능들이 있는 걸로도 알려져 있죠. 저는 밥에다가 결명자 넣어 드시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밥으로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궁합이 좋은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명자를 볶아줄 텐데요. 이왕 시작한 김에 한꺼번에 좀 많이 볶아두면 좋겠죠? 저는 국산 결명자를 그대로 샀지만 시중에 파는 것 중엔 볶아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건 당연히 따로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결명자 볶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한 15분 정도 지나다 보면 얘가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구수하면서도 묘한 냄새가 나고요. 지들끼리 막 움직이고 튀어오르고 그러는데요. 불은 그때 꺼주시면 됩니다. 결명자가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눈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제가 퀴즈로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힌트. 이건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이걸 다 합치면 대략 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산소랑 영양분을 날라주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이것, 바로 혈액인데요. 결명자가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참, 결명자 다 볶아서 불 끄신 다음에 그거 후라이팬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탈 수도 있어요. 후라이팬에 열이 남아 있으니까. 꼭 다른 널찍한 데 옮겨서 식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결명자에 루브로프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얘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바로 혈관 청소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명자랑 같이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해줄 청소 전문가, 구기자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혈액순환 안 돼서 고생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죠?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은 혈관이 탱글탱글하죠. 노폐물도 안 껴있고요. 피 속에도 노폐물이 많이 없어서 깨끗하니까요. 어디 걸리고 막힐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조금씩 걸쭉해지다 보면 산소랑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는 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결명자가 정말 중요한 건강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기자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랑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결명자랑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구기자는 아주 훌륭한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건강 음료는요, 혈관 건강, 눈 건강, 그리고 독소 배출과 지방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기 결명자차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볶은 결명자 30g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구기자 30g인데요. 구기자는 볶지 말고 그대로 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료는 물 2리터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볶은 결명자랑 구기자는 물로 아주 살짝 씻어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얘들은 물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벌써 색이 막 우러나는 거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에 막 담가놓고 씻으셨다가는 수채꾼형으로 몸에 좋은 성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로 먼지만 털어내는 기분으로 아주 살짝만 씻어주세요. 결명자에 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옵투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옵트신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혈압이 올라가면 생기는 문제가 아주 단순하지만 심각하죠.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에 무리를 주니까 혈관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혈관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명자에 들어있는 옵트신 성분은요,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명자랑 구기자를 30g씩 넣고 20분 이상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오래 끓일수록 아주 깊은 색이 우러나오면서 향이나 맛도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대로 끓이는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소 20분 정도는 끓이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다 끓이고 나면 건더기는 다 걸러놓고 보관하세요. 계속 담가두면 굉장히 좀 탁하고 텁텁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컵에서 2컵 정도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결명자가 우리 몸에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노폐물, 불순물,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콩팥에 좋다고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뇨작용이라는 게 너무 과해도 문제거든요. 독소 배출하려다가 수분까지 홀라당 배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명자차를 보리차처럼 물 대신 드시면 안 좋다고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녁 시간 이후 말고 아침, 점심 때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거기에 구기자가 또 뭡니까? 세계 3대 명약 중에 하나잖아요. 진시황이 늙기 싫다고 구기자를 엄청 열심히 챙겨 먹은 걸로 유명하죠. 과학적으로도 이게 검증이 된 사실인데요. 구기자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작용도 해주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궁합도 좋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음료 구기 결명자차, 오늘부터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건강 동반자 건강한 동행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건강한 동행 TV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명작물이 눈에만 좋다고 드셨다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먹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침침한 눈이 밝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위험한 독소와 염증을 없애기 위한 결명자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집에 결명자가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사실 차로 끓여 먹는 거 말고는 딱히 먹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 생각나서 한 번씩 사다 놓고 두세 번 먹다가 에이 맛없어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결명자가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결명자의 지인가는 독소 배출에 있습니다. 혹시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3대 독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결명자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을 잃어가는 혈관 건강을 위해 결명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었는데요. 혈관 건강만 지켜도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리고 침침한 눈 건강에 좋은 결명자 활용 방법 정리가 필요했는데요. 결명자를 잘못 먹으면 없던 병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몸속의 3대 독소는 내장지방과 만성염증 그리고 활성산소입니다. 결명자가 이 세 가지 독소와 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진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결명자라는 단어 한가운데 밝을 명자가 들어가죠. 밝은 눈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밝힌 연구 결과를 보면 내장 지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정상 체중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상식이지만 체중이 정상이라고 해도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에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것이 결국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대표되는 심혈관 질환에 걸린다는 것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지방이 서서히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명자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이 내장 지방 생성을 유발하는 중성지방을 분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돕는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장 지방은 염증 유발 물질을 혈관으로 내보내면서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는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결명자를 즐기는 습관은 이 2가지 독소를 막는 훌륭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활성산소 제거도 빼놓을 수 없죠. 안트라퀴논, 비타민 A 이런 성분들이 결명자에 들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왠지 이름만 들어서는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랑 반응해서 세포를 산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를 변형시키는 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산화를 억제해준다고 하는 항산화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명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결명자를 꾸준히 매일 먹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명자가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도 이미 밝혀진 상황인데요. 혈압이 높은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혈관은 그대로인데 혈액량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혈액량은 그대로인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물론 둘 다 해당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겠죠. 그런데 말이죠. 결명자는 이 2가지 문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 나트륨 때문이죠. 나트륨 섭취가 과하면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수분을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혈액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명자에는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성분이 들어있죠. 나트륨하고 칼륨은 일종의 경쟁 관계 같은 겁니다. 둘 다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지만 한쪽이 너무 세력이 커지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과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칼륨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결명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결명자가 중성지방 배출을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도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중성지방, 정확히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심해지면 혈관 자체가 딱딱하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탄력을 잃어버리는데 좁아지기까지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게 결명자의 역할입니다. 결명자는 이렇게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이중작용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명자에 들어있는 옵투신이라는 성분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차로 끓여서 마시면 좋은데요. 하지만 결명자 차는 절대로 물처럼 하루 종일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건강 음식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결명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신장을 망가뜨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독소 배출의 주된 경로가 소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명자를 하루 종일 혹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그만큼 수분도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물을 많이 마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과로를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명자차는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만약에 좀 더 드시고 싶어도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드시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저녁 때 드시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깨면 좋은 수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아시죠? 잠을 방해하면 그게 독약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과하지 않게 꾸준히 결명자차를 즐겨 드시면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명자라는 한자어 자체가 흐린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명자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 중에는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로 변하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셈인데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 때 눈이 침침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건 눈의 피로가 빠르게 쌓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결명자에 들어있는 안트라퀴논이라는 물질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천연 성분입니다. 눈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편한 습관이 바로 결명자차를 한 잔씩 매일 마시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한동안 안 드셨다면, 오랫동안 잊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명자차 끓일 때 구기자도 같이 넣으면 좋은데요. 구기자도 눈 건강에 도움을 주기로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죠. 예를 들면 베타인, 리놀렌산 이런 것들입니다. 결명자는 음식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진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구기자가 궁합이 좋으니까 같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향이 미국이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잘 먹지 않는 천연 건강식품 결명자가 눈 건강보다 더 중요한 혈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과 건강하게 챙겨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화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은 나이 들어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눈 건강에 결명자가 좋은 건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눈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훨씬 중요한 뇌를 위해서라도 결명자는 꼭 먹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결명자를 먹는 가장 쉬운 방법하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분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얻는 정보의 80%가 눈에서 온다고 하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더 혹사당하기 쉬워졌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뇌죠. 왜냐면 모든 정보라는 게 결국 최종 종착역이 뇌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는 건 금방 알지만 뇌가 피곤해서 뻑뻑하다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눈의 피로보다 중요한 게 뇌의 피로를 푸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결명자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결명자로 내장 지방을 풀어줄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한국인에게 위험한 3대 인체 독소 배출에 좋은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결명자를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결명자 차인데요.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결명자 차를 마실 때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누구냐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많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위험한 음식 중에서 결명자 차랑 같이 먹으면 혈관과 콩팥의 부담을 확 낮춰주는 음식 두 가지도 알아봤습니다. 결명자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애시당초부터 눈에 좋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이라는 글자에서 삼수변 부수를 빼고 나면 뚫린다, 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밝은 곳으로 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결명자에는 눈 피로를 풀어주는 카로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현대 과학기술 없이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요? 근데 현대인들한테 더 중요한 건 몸속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3대 독소라고 불리는 내장지방, 만성염증,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장지방은 독소를 만들어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데요. 한 군데 가만히 있질 않고 혈액을 타고 빠져나와서 온몸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결명자에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에는 내장지방 제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주 챙겨 먹으면 좋은 건강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명자를 먹는 방법이 사실상 차 말고는 없죠. 그래서 혹시 보리차 마냥 잔뜩 끓여놓고 물처럼 마시면 좋겠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찻잔으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결명자가 독소 배출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소가 주로 배출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명자를 물 대신 마셔버리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고요. 그게 지나치면 빠져나가는 수분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몸속이 메말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명자차는 자기 전에 드시면 별로 안 좋겠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한번 깨면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6시쯤에 일찍 드신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웬만하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데도 보탬을 줄 수 있는데요. 결명자에 들어있는 옵투시인이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천연물질로 밝혀졌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명자 차 만드는 거 별로 안 어렵습니다. 아예 볶아져서 나오는 거 사 드셔도 되고요. 직접 사다가 프라이팬 중간불에 올려서요.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결명자가 튀기 시작한다. 그때 불 끄고 옮겨서 식혀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뒀다가 드실 때 물로 살짝 헹궈서 쓰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다가 볶은 결명자를 한 숟가락 넣고 20분 정도 약한 불로 끓이면 되는데요. 좀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아예 불을 끄고 20분 동안 우려낸 다음에 결명차를 건져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에 손상을 줘서 노화를 부추기고 뇌세포에 피로를 주면서 치매를 일으킨다는 활성산소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관절염 약 드시는 분들 계시면 거기 약 성분을 한번 보세요. 안트라퀴논이라는 물질이 들어간 게 간혹 있을 겁니다. 변비약에도 종종 들어가긴 하는데 얘가 염증을 억제하는 일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명자에 천연 안트라퀴논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루에 결명자차 한 잔씩 매일 드신다는 게 항염증 건강식품을 매일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결명자차를 매일 먹는 게 중요하냐면요.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산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몸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맛있어서 먹게 되는 음식도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떡이죠.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가루를 빻아서 뭉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높고요. 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이 낮으니까 떡으로 배를 다 채우면 그 자체로 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열량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쌀가루든 밀가루든 간에 종류를 떠나서 곡식가루 자체가 몸에 안 좋죠. 혈당이 가장 빨리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결명자차는 떡이랑 반대작용을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늦춰줍니다. 그래서 떡 드실 때 커피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궁합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대학에서 결명자 추출물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혈중 포도당 수준을 감소시켰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걸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 서양 사람들이 디저트 먹을 때 홍차를 같이 마셨는데요. 달달한 디저트랑 쓴맛이 나는 차가 입안에서 되게 잘 어울려서 그렇습니다. 떡이랑 결명자차는 맛이랑 영양 전부 다 궁합이 좋다는 이유죠. 고기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드시는 결명자차도 보약이 따로 없는데요. 인생이 다 고기서 고기라는 말이 있죠. 작년에 나온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2022년부터 밥보다 고기를 더 많이 먹게 됐다는 건데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보다 많아졌거든요. 사실 고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 수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을 많이 먹으면요. 콩팥에 부담을 줘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게 몸엔 꼭 필요한 거지만
콩팥에서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콩팥 기능을 높여준다는 결명자차를 드시면 좋다는 겁니다. 고기 먹고 느끼한 거 잡아주기도 좋겠죠. 거기다가 고기 먹을 때 은근히 나트륨 섭취량도 많아지거든요. 쌈장이나 소금 찍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나트륨이 적정 선을 넘어가면 그걸 배출하는 게 칼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 먹고 나서 결명자차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결명자차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